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종섭의 백브리핑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 약칭해서 이제 금투세라고 얘기들 많이 하죠. 뭐 주식이라든지 채권, 펀드 이런 데 투자해서 얻은 수익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 그런 겁니다. 이게 2020년 그 7월인가 법 통과하고 원래대로라면 2023년 1월에 시행을 하게 돼 있었는데, 워낙 이게 이제 주식 투자를 하는 분들 이것에 대해서 저항감이 좀 많고 하니까, 아무래도 이제 뭐 그동안에는 주식 투자 해본 분들 알겠지만 조금 이렇게 주식 그 거래할 때 발생하는 거래세 정도 조금 내면 됐는데, 이 금투세가 도입이 되면은 한 20% 정도 이상 이렇게 세금을 내야 되니까 주식 투자하는 분들로서는 뭐 어쨌든 기분 나쁜 거죠. 이렇게 저항이 세다 보니까 이게 계속 미뤄져 왔습니다. 그러다가 지난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폐지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국민의힘에서도 금투세 폐지가 이제 주식 그 시장을 살리는 뭐 첩경이 아닌가 해서 그걸 굉장히 한동훈 대표도 강하게 주장을 했었죠. 민주당은 조금 달랐었거든요. 뭐 시행 그대로 내년부터 시행해야 된다 이런 입장도 있었고, 뭐 유예를 해야 된다 이런 입장도 있었고, 그런데 어제 이재명 대표가 폐지하는데 동의하겠다라고 폐지를 결정을 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런저런 배경 설명도 나오고 하는데, 오늘은 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금투세 폐지에 동의한 그 배경, 그리고 앞으로 그럼 민주당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등 관련해서 좀 이 주제로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아시아경제 국회팀장 맡고 있는 나주석 차장과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 차장 나와 있죠? 네, 나와 있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가 금투세 폐지에 동의를 했는데, 사실 이게 뭐 그동안 민주당 내에서도 좀 말은 있었지만 대체적으로 좀 유예하는 쪽으로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분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폐지하는 걸로 그렇게 동의를 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어제 그 이재명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렇게 발언을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일부 언론에서 이렇게 오보가 나오기도 했는데, 네. 그러니까 이렇게 이러저런 사령을 해서 이렇게 금투세가 필요성을 얘기하다가 결과적으로 우리 증시 갖고 있는 구조적 위험성, 구조적 취약성을 해결할 수가 없다, 개선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러서 결국은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다라고 이렇게 밝혀서 이렇게 좀 시장에도 충격을 줬고, 좀 반향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재명 대표로서는 뭐 이 금투세가 여러 가지 투자라든지 최근에 또 주식시장이 안 좋고 하니까 그런 것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텐데, 어쨌든 좀 쉽지 않은 결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민주당 내 뭐 이와 관련해서 갑론을박이 많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문제는 사실 그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소득세 그 세법을 결정하는 건 기획재정위원회인데, 네. 올해 7월 전까지만 해도 이 문제에 있어서 기재위는 입장이 아주 일관됐었습니다. 금투세는 이미 한 차례 미뤄졌었으니까 시행이 되어야 한다, 내년부터 시행이 되어야 한다는 데서는 이견이 없었고, 아하. 뭐 문제점이 있다는 그 부족한 점들을 보완해야 한다는 수준이었었는데, 네. 근데 올해 7월 달에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 출마를 하면서 금투세 유예 필요성을 언급했었습니다. 네. 그때부터 좀 민주당이 입장이 좀 변화가 생겼었는데요. 결국은 9월 24일이죠. 그때 유예팀하고 시행팀하고 정당에서 되게 좀 드문 일인데. 맞아요. 그때 뭐 서로 막 그 자기 주장 펼치는 토론회도 하고 했었죠? 예, 맞습니다. 이렇게 토론회를 열어가지고 했다가 좀 나왔던 결론은 뭐 상법을 개정하자는 얘기가 나오고, 이거는 좀 의총에서 더 정해보자 했었는데, 사실 의총에서 논의했는데도 불구하고 결론이 안 정해지자, 지도부에 일임한다고 했었고, 그 이후에 이제 이 대표가 결심한 형식으로 해서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까 그 얘기 중에 한 번 이 금투세 시행이 연기됐다가 또 이제 미뤄졌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원래 시행대로라면 2023년 1월 달에 시행을 하기로 돼 있던 게, 네, 맞습니다. 2025년 1월 시행으로 이렇게 미뤄졌던 거죠? 예, 맞습니다. 그 세법은 통상적으로 이렇게 예산이랑 같이 협의를 하는데요. 네. 그때 박홍근 집도부였었어, 박홍근 주호영 원내대표 시절이었었는데, 양쪽의 네. 협의 끝에 금투세를 2년간 유예하기로 하고, 이제 내년부터 정리하기로 했고, 사실 여기 대해서는 뭐 정부 쪽에서는 다시 뭐 폐지해야 한다 얘기가 나왔었는데, 민주당에서는 이견이 없었던 사안이었는데, 이 대표가 이렇게 얘기를 꺼내면서 좀 상황이 많이 바뀌게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원래 2023년 1월에 시행해야 되는 것을 2년 유예를 해서 여야가 2025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돼 있던 상황에서 지금 이제 대통령이 폐지를 언급을 했고 국민의힘에서 폐지를 강하게 주장하면서 민주당 내에서 이제 아니다, 내년 그대로 해야 된다, 아니다, 유예해야 된다, 폐지해야 된다, 이게 이제 여러 가지 갑론을박을 하다가 폐지하는 걸로 결정을 그렇게 한 거죠. 자, 네, 그렇다면 나 차장, 지금 시점에서 이 대표가 이 폐지에 동의한, 폐지를 결정한 배경, 이걸 좀 어떻게 분석을 해야 돼요? 예, 이걸 보면은, 그러니까 이 대표가 당대표를 출마하면서 이걸 거론했다는 것보다 좀 주목해야 할 부분인 것 같긴 한데요. 네. 그러니까 당시부터 뭐 실용 노선이다, 아니면 먹사니즘의 일환이다, 뭐 이런 얘기들만 나왔었는데, 이 대표가 어떤 면에서는 정치적인 문제에 있어서 정부하고 대립각을 세우는 한편으로, 민생 현안에 있어서는 좀 중도적인 모습들을 보이기 위해서, 뭐 이런 문제, 뭐 이렇게 종부세 문제와 이렇게 금투세 문제를 많이 제기했었는데, 네. 이런 문제에서 좀 목소리를 내왔던 걸로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네. 정부 여당에서는 그동안 이런 방침 바뀐 것에 대해서 이 대표가 좀 이후에 뭐 유예할지 또 당내에서 또 반발이 있으니까 다시 좀 시행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그러니까 제도 개선을 해서 좀 보완해야 하는지 좀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 이후부터는 좀 흥미로운 거는 그 투자자들이 그 금투세를 재명세라고 부르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뭐 이렇게 결정하는 세금이다 해서 이재명이 결국 우리에게 세금을 매기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프레임이 잡히니까 이 대표로서는 좀 압박을 많이 받았던 것 같고요. 네. 그 이후로 이렇게 결국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유예 얘기가 있었는데 유예가 아니라 좀 폐지라는 아예 그냥 좀 극단적인 방법으로 가게 된 계기도 결국은 계속 이 대표로서는 앞으로 차기 대선까지 생각한 상황에서 이 문제에 계속 발목을 잡는 상황을 원치 않았고 결국은 여기서 일단락을 짓겠다고 결심을 한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네. 지난번에 그 진성준 정책위의장 같은 경우는 어쨌든 시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강하게 주장을 했는데, 이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 좀 반발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그러니까 민주당뿐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약간 진보 진영, 또 네네. 진보 언론, 이런 블로그에서는 계속 금투세 문제에 관해서 이렇게 얘기가 있었는데요. 어제만 해도 뭐 경실련, 민변, 그리고 민노총, 참여연대 모두 다 이렇게 좀 비판 성명을 내놨었고요. 다들 가장 큰 핵심은 결국은 민주당에서 당신들도 하려고 했던 게 보편적 복지 문제를 얘기하는데 그러면 세금을 만들어야 할 거고 근데 기존에 나와 있던 세금 걷기로 예정되어 있던 세금마저도 걷지 않겠다고 하면은 앞으로 이렇게 복지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런 지적도 있었고요. 네. 또 민주당 강령 중에는 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융세제는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조세 원칙하에 합리적이고 공정한 과세를 구축하여 자산 불평등을 완화한다. 이런 강령이 있었는데 무엇보다도 지금 이런 일련의 결정이 강령을 위반한 거 아니냐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당내에서 이렇게 좀 진보진영, 진보적인 블록에서는 좀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좀 강하게 반발했었고요. 또 뭐 조국 혁신당이나 어제 진보당 같은 경우에도 민주당을 좀 이례적으로 이렇게 강력하게 비판했는데 어제 황운하 원내대표 말이 좀 재밌었습니다. 아하, 뭐라고 그랬죠? 프레지덴셜하다는 말에서 깨어나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대통령처럼 보이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일들을 결정하는데 네.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적을 했었고요. 네. 약간 이 대표의 그 중도 노선이라 할까 민생 중심으로 가는 이런 행보에 대해서 황운하 의원이 좀 비판적으로 얘기를 했군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 결과적으로는 좀 세수 문제가 좀 부족하게 생겼습니다. 왜냐면은 금투세를 도입하면서 증권거래세를 인하하는 조건으로 금투세를 인하하기로 했는데 네. 지금 결과적으로는 금투세는 없어졌는데 증권거래세도 지금 인하되는 상황이어가지고 어떤 면에서는 되게 아주 그 특이한 세수 부족, 굉장히 세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세금들만 계속 깎아주는 좀 그런 악순환적인 결정을 하게 된 모양새가 됐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에서는 이제 지지자들 달래는 측면, 이런 측면에서도 좀 그 상법 문제를 들고 나왔던데 상법 개정안과 이 금투세 폐지 요것을 같이 처리하겠다 이런 보도가 나와요? 네, 맞습니다. 어제 이 대표도 이렇게 상법을 거론했었는데요. 그러니까 증시가 정상을 회복하고 기업의 자금 조달 그리고 국민 투자 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상법 개정을 포함해서 입법과 증시 선진화 대책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라고 약속을 했었는데요. 네. 사실 그 상법 얘기는 계속 민주당에서는 금투세 관련된 문제에서 거의 기승전 상법 개정 얘기 나왔을 정도로 금투세 토론했었을 때도 상법 개정 문제가 나왔었고 항상 번번이 나왔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네. 금투세를 이번에 폐지하기로 결정하면서도 상법을 개정하겠다고 약속을 했었고요.
이 민주당이 개정하겠다는 그 상법의 그 내용 어떻게 개정을 하겠다는 거죠? 예, 지금 보면 꽤 크게 이사가 이렇게 그러니까 충실 의무를 다해야 할 곳이 지금은 회사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다가 이 내용에 주주까지 확대한다는 건데, 그러니까 그 이사의 의사 결정을 할 때 있어서 주주들의 이해 관계를 고려하지 않는 그런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그 충실 의무를 부과하겠다는 게 민주당 쪽에서 주장하는 상법 개정의 핵심이고요. 관련 네. 법은 벌써 한 10여 개 이상이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게 금투세 같은 경우는 이제 이른바 뭐 그 개미 투자자 또 이 고액 투자자들도 그렇겠지만 이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의 반발이 셌던 그런 사안이라면 이 상법 개정 같은 경우는 기업을 운영하는 기업인들 쪽에서 재계 쪽에서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예, 분위기 맞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재계에서는 차라리 금투세를 놨다. 이거는 오히려 경영을 되게 압박하는 결정이다. 앞으로 이사회에서 뭐 투자 결정이나 이런 것들 할 때마다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소송들이 남발될 수 있는 위험이 있다 해서 적극적으로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좀 최근에 저희 쪽에서도 보도를 했었는데 노래금을 도입하는 방안이 거론됐었고 정부 쪽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좀 검토하고 있는 분위기가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재계는 여전히 뭐 이렇게 모호한 조항으로 있으면은 기업 경영의 그 예측성이 떨어진다면서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게 뭐 금투세 폐지 부분은 뭐 국민의힘에서도 환영하는 그런 논평도 내고 민주당 뭐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이미 이제 국민들도 다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을 텐데 이 상법 개정안이 올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좀 있나요? 어떤가요? 예, 그러니까 정기국회 원래 12월 10일까지인데 아마 올해 예산이 시점이 늦어지면서 연말까지 가니까 연말까지 국회로 이렇게 넓혀 본다면은 네. 이 문제가 다뤄질 공사는 커 보입니다. 왜냐면은 정부에서도 이미 상법 개정 관련해서 뭐 이렇게 여러 얘기가 있었는데 일종의 그 아까 말씀드렸던 노력 의무 부분을 포함해서 지금 대안을 지금 찾고 있는 중이고요. 네. 그리고 여당에서도 지금 이 문제 관련해서 그러니까 아예 외면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야당이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의제함에 따라서 여당안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 중인 상황입니다. 네. 뭐 국회에서 지금까지 봐왔던 것처럼 민주당이 마음 먹겠고 처리하겠다고 하면은 사실 막을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한데요. 네. 그래서 상법 개정은 어떤 식으로든 논의가 될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정부도 또 여당도 어떤 식으로든 대안을 제시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야 간의 논점이 좀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 문제는 그 상법이라는 특정한 법률이 아니라 세법이랑 이런 일련의 법들을 해서 이렇게 법안들 패키지 딜 형태로 해서 이렇게 정리해가면서 이렇게 윤곽이 드러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이 금투세와 상법 개정안을 같이 처리하겠다, 묶어서 처리하겠다, 따로따로 하지 않고 이 민주당의 입장은 뭐 변할 가능성 같은 건 없나요? 예, 원래는 어제 일부에서는 오는 11월 28일 날 그때 본회의에서 그 금투세를 폐지한 형태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하자는 얘기가 있었는데 민주당에서는 네. 그거는 안 된다. 왜냐면은 소득세법은 일괄적으로 다 개정을 해야 하는데 한꺼번에 논의하겠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세법 전체 측면에서 금투세 폐지가 다뤄질 것이고 그러니까 네. 이 과정에서는 보면은 여러 가지 뭐 관련된 뭐 보완 대책이랄지 아니면 상법이랄지 이런 것들이 함께 연계돼서 이렇게 논의될 가능성이 아주 커 보입니다. 아, 연동돼서 논의되고 처리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네, 맞습니다. 예, 어쨌든 이제 금투세에 대해서는 뭐 큰 틀에서 정리가 된 상황이고 이 상법 개정안 이것에 대해서 또 재계 쪽에 반발이 계속해서 터져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좀 지켜봐야 될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나 차장 수고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이 금투세 폐지 결정 그리고 그 이후에 그와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의 어떤 상황 그리고 또한 민주당이 현재 처하고 있는 상법 개정과 같이 묶어서 처리하려고 하는 이 흐름을 어떻게 봐야 될지 등 관련해서 국회에 출입하고 있는 나주석 차장과 얘기 나눴습니다. 여러분 얘기 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